오늘 발표된 6월 2일 발표된 2020년 대한민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아닌 1.4%, 코로나19로 주요한 국가 경제들이 멈춰서게 되고 대한민국의 수출 비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2월에 멈춰섰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대한민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양의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 이 경제 성장률에, 즉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게 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내용,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오늘 발표된 이제 대한민국의 2020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4%를 기록을 하게 됐어요. 코로나19로 주요한 국가 경제가 멈춰서게 되고, 특히 대한민국의 수출 비중 1위인 중국의 경제가 2월에 멈춰섰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미국도 1, 2, 3월 기간에는 경제가 가동이 됐지만 4월에 결국 경제가 멈춰서게 되면서 1월에서 4월로 다가가는 이 과정에서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즉 대한민국의 수출 1위 중국과 2위 미국 모두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선방을 한 그러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데 이 전까지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추세가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2017년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3.2%, 2018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2.7%, 2019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2.0%인데 2.0%는 소수점 두 자리에서 반올림한 원래 값은 1.975%, 1%의 경제 성장률인데 반올림이 되게 되면서 2.0%가 된 거예요. 이미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1분기에 1.4%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다는 것은 선방을 한 것은 맞지만, 이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대한민국은 이미 1.2%의 경제 성장률이 사라지게 됐어요. 코로나19도 없었고 어떠한 외환위기, 금융위기도 전혀 없었는데 2017년도서부터 시간이 누적됨에 따라, 즉 대한민국의 경제의 방향성을 만든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는 시간이 누적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이 만든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은 상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주요한 국가 경제가 멈춰섬에도 불구하고 양의 성장을 했다는 것은 의의가 있으나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또 불편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경제 성장률이 침체를 나타내는 이 기간에 경제 성장률의 이제 원인에 해당하는 경제 지표 중 이제 수출에 관련된 경제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부의 절반이 수출을 통해서 창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검은색으로 나타낸 게 대한민국의 수출 규모가 되게 되는데, 2017년도서부터 수출의 성장세가 둔화가 됐고 2018년도서부터 대한민국 수출은 고점이 낮아지게 되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어요. 이와 같은 수출의 하락 추세는 이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에나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는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예요. 이때는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도 아니고 외환위기 시기도 아니고 어떠한 글로벌 경제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와 같이 수출이 급감하게 되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부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침체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대한민국 경제 속에 있는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의 경영 성과가 낮아지게 되고, 이와 같은 기업들의 지분 가치가 점점 낮아짐에 따라 이 주식 가격, 다른 말로는 기업 지분 가치의 총합인 종합주가지수 자체도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2008년과 동일한 현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5월 11일 날 발표된 국내 언론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5월 11일자예요. 대한민국의 수출이 5월 1일에서 5월 10일까지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46.3%가 2019년 5월보다 침체됐다. 그러나 더
수출 감소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다. 이러한 보도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뉴스에 대해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이것은 거짓이다. 맞지 않는 얘기다. 어떠한 언론이더라도 100% 언론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언론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기사를 보도하는 기자의 눈높이 또는 뉴스인 경우에는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의 눈높이에 따라 현실이 왜곡되게 된다. 무슨 말이냐? 수출이라는 것은 이 중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출 규모예요. 중국 경제가 멈춰섰었던 2월에 중국에 대한 대한민국 수출이 급감되게 됐지만 정상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재가동된 3월서부터 대한민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속도로 증가되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에서 5월 10일까지의 대한민국의 수출이 40%가 넘게 전년 대비 감소하게 된 것은 뭘 말로 가게 되면서 개선되게 된다. 왜냐? 5월에 멈춰섰었던 미국 경제, 유럽 경제가 재가동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에 5월 11일 경에 이제 진행됐었던 공개방송에서 미국 경제가 4월에 멈춰서게 되면서 중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 실적이 급감하게 됐지만 5월서부터 이제 정상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재가동되게 된다면 수출 이러한 개선세가 4월보다는 더 증가되게 된다. 여기 바로 경제지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4월에 침체됐다가 개선된 게 보이고 이에 따라서 언론들이 말한 것과 같은 5월 1일에서 5월 10일까지의 46.3%의 수출 침체세가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5월 말에는 23.7% 정도의 감소만 나타나게 되면서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뉴스들도 100% 진실인 뉴스가 존재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시카고 대학의 졸업식에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익혀야 되는 많은 능력들 중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알게 되는 능력은 학식이나 언론이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닌 바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개별 분석이 아닌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직접 함양할 수 있다는 그 사례가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수출은 오히려 5월 말로 가게 되면서 개선세가 나타나게 됐고, 그러한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도 중국 경제가 재가동되게 되면서 양의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와 같이 2020년 1분기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 밖으로 좀 선방을 많이 했고, 그리고 수출 감소세도 많이 줄어들게 됐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침체되고 있었고, 대한민국의 수출이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었고, 이러한 경제의 방향성을 수렴하는 주가 지수도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었다. 그와 같은 시절에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됐냐? 이미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상세하게 공유한 바 있는 대한민국의 실업률이에요.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4% 정도의 실업률이 나타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2019년 8월에 뜬금없이 실업률이 3.1%로 급감하게 됐어요. 이 3.1%의 실업률이라는 의미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저 실업률이 3.0%예요. 2019년 8월 이 실업률이 의미하는 바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의 경제의 호호 시절을 의미하게 돼요. 길에 나가게 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요즘만 같으면 살만 나게 된다. 근데 여기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경제의 호호 시절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가 운영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장기간의 노력 끝에 나타난 성과일 텐데, 그렇게 된다면 이와 같은 경제의 호호 시절은 일정 기간 지속되게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2019년 8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만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 수준의 호호 시절이 사라지게 돼요. 6개월 만에, 단 6개월 만에. 이상하다.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발병된 2020년에 들어오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이전보다 하향세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즉 실업률이 낮아질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가 코로나19가 창궐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를 뜻하게 돼요. 근데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7년 3.2%, 2018년 2.7%, 2019년 2.0%로 계속 낮아지는 중이에요. 경제가 좋아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업률 자체가 이상하다.
또한 이 밑에 자료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실업률과 수출 실적이에요. 검은색이 이제 실업률이 되게 되고, 검은색이 수출이 되게 되고, 파란색이 이제 실업률이 되게 돼요. 그래서 2016년에서 2017년에는 검은 선에 이제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실업률이 3% 중후반대로 안정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2018년도서부터 2019년 직전까지는 증가하던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세가 진행이 되고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면서 수출 국가 경제의 부의 절반을 만드는 수출이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던 그런 시절임을 이 두 가지 지표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앞서서 살펴봤었던 것과 같이 2019년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검은선으로 나타낸 수출은 이제는 하락 추세, 침체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업률은 이전보다 고점이 낮아지게 되면서 실업률이 개선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돼요. 수출이 감소되는데 국가의 부의 절반을 만드는 경제활동이 침체되는데 국가 경제가 개선됐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실업률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2020년서부터 국가 경제들이 대한민국 포함한 대부분 국가 경제들이 멈춰서게 되면서 경제 상황이 극도로 악화가 되게 되는데 대한민국 수출은 급락하는데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지게 되면서 수출이 악화되고 다른 나라 국가 경제가 다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시그널을 실업률 데이터가 나타내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은 실업률 데이터의 오류가 2019년 8월서부터 진행이 되게 됐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2019년 8월서부터 지속해서 이와 유사한 동일한 설명을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실업률이 오류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 경제 지표에 남겨진 흔적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유통 속도를 먼저 보게 되면 유통 속도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들의 통화 한 단위가 얼마나 빨리 회전하느냐 그것을 의미하게 돼요. 자동차의 RPM과 똑같아요. RPM 수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엔진 출력이 좋아지고 자동차가 피용 튀어나올 수 있는 것처럼 회전 속도, 통화 유통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됨을 의미를 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유통 속도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던 중이에요. 특히 이 유통 속도 2017년에 0.74 여기 전까지는 이와 같이 통화 유통 속도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늘려주게 되면 주요한 경제지표의 실적이 매우 빠르게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통화 유통 속도 0.74를 이탈한 다음에는 유동성을 일부 늘리게 되더라도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통화 유통 속도 0.74는 임계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동차가 일정 출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 RPM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진입했다. 그것을 의미하게 돼요. 이러한 상황, 즉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유동성 자체가 충분하지 못한 시절로 접어들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이제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 얘는 대한민국의 이제 물가가 되게 되고요. 밑에는 앞서 살펴봤었던 실업률이에요. 대한민국이 2019년 8월과 같이 3% 초반의 실업률을 달성하는 기간이 있어 왔죠.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시절은 그냥 달성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경제가 충분히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RPM,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해야 되고, 물가 경제지표 기준으로는 4%가 넘는 물가가 공급됐을 때만 시차를 들고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3% 초반의 건국의 최저치의 실업률로 낮아지게 돼요. 이게 바로 원인과 결과로 엮여져 있는 경제지표의 특성이에요. 근데 2019년 8월에는 2012년도 이래 단 한 번도 4%가 넘는 물가가 공급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유통 속도가 계속 낮아져 왔던 거고요. 근데 뜬금없이 2019년 8월에 3.1% 실업률을 기록하게 됐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실업률, 이 통계 데이터 집계 과정에 큰 오류가 발생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오류라고 그게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흐름은 맞지만 동의하기는 어렵소. 예, 동의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눈으로 보시면 돼요. 코로나19가 덮치게 되면서 주요한 국가 경제에는 경제대공황, 글로벌 경제 위기를 거론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악화되고 있던 중이에요. 이렇게 경제가 악화되게 되면 실업률이 치솟게 돼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을 일구는 국가 미국 실업률,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불을 일구는 국가 중국 실업률, 미국, 중국 다음으로 국가 단위 말고 이제 유럽 연합이 그 다음으로 불을 많이 만드는데 유럽 경제 연합 속에서 정책 파급력이 가장 큰 독일의 실업률. 이와 같이 코로나19가 덮치게 되면서 주요 국가 경제 상황이 악화되게 되면서 실업률이 치솟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실업률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는 그 결과가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실업률 데이터는 2019년 8월서부터 신뢰성과 타당성을 상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실업률 데이터가 갖는 의미는 0이다. 오히려 다른 경제 지표를 분석을 하게 될 때 얘를 참고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되게 되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데이터가 됐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경제는 2020년 1분기에 코로나19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의 성장을 하게 되면서 선방을 하게 됐지만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이미 어떠한 글로벌 위기, 경제 위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2%의 경제 성장률이 상실되게 됐고 이러한 기간에 대한민국 수출은 2008년도와 유사하게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게 됐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치솟아야지 되지만 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대표 경제 지표에 속하는 것 중에 중요도가 큰 실업률 데이터가 왜곡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의 침체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 결국은 경제의 방향성이 수렴하게 되는 것이 주식시장이 되게 된다. 그래서 수출이 하락 추세, 경제 성장률이 하락 추세, 대한민국 경제에 투자하는 해외 직접 투자자본의 하락 추세, 무역 수지 하락 추세, 코스피는 이와 같이 하락 추세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은 기간에 다른 국가들은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정책이 만든 하락 추세와 다른 정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2020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양의 성장을 하게 된 것은 굉장히 이제 선방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는 여전히 하락 추세가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게 된 원인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미 2020년 이전서부터 경제 성장률이 침체되는 현상이 진행되어져 왔고 특히 대한민국의 부의 50%를 만드는 주요한 기업들의 성과와 관련된 수출이 하락 추세가 진행되어져 왔고 이러한 경제의 하방의 방향성에 코스피가 수렴하게 됐고 하락 추세가 만들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2020년 1월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선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하락 추세는 여전히 변동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